안녕하세요. 저는 로보틱스랩 로봇 퍼셉션과 머신러닝 팀에 있는 이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목이 배달 로봇의 주변 환경 인지이고 부재를 제가 달기를 로봇이 고객의 앞까지 가는 길은 참으로 험난하군요 라는 부제를 지어보았습니다. 이게 아까 이전 발표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이제 조직이 로보틱스 랩으로 되고 그 이후로 좀 새로 많은 것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환경 인지 머신러닝 기반의 특히 내용들은 좀 새로 다시 시작하는 이후로 개발된 것이 많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하니 잘 되더군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렇게 많이 제가 개발할 수 있었던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서, 그래서 그런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보다는 우리도 해봤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더 해야 될 게 많았습니다. 이런 정보 위주로 오늘 좀 많이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미 많이 이쪽 로봇, 특히 자율주행 로봇 많이 하셨던 분들 같으면 좀 그런 문제지 하실 수도 있는데, 특히 그래도 좀 안 해보셨던 분 입장에서는 이런 걸 하려면 생각지 못했지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걸 좀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저는 오늘 발표를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저는 컴퓨터 비전 연구를 주로 해왔고요. 대학원이랑 회사 경력 합치면 한 18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런 로봇에서 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아까도 인지 판단 제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인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걸 만들어내기만 하면 쓸 곳이, 그리고 실제 서비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엔지니어로서 상당히 큰 모티베이션이기 때문에 저 그리고 팀에 계신 분들 모두 아주 큰 동기부여와 재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릴 한 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회사 앞 근처에 있는 길이고 저기 방이동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배달을 간다 그러면 저기 어딘가 저 길 건너 끝에 고객이 있겠죠. 저기를 가야 되는데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저런 길을 가는 게 상당히 쉽죠. 요즘은 그 스마트폰 보시면서도 많이 가시고 아무 심리스하다고 하죠. 생각 없이도 갈 수 있는 길인데, 로봇 입장에서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매 순간 갈지 말지, 오른쪽 갈지 왼쪽으로 갈지 판단을 항상 해야 되고, 그 판단의 시작은 주변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길이 어디까지인가, 장애물이 있는가, 차가 오는가 사람이 오는가, 길을 건너야 되기도 하는데 그럼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가 있는가, 신호등이 있는가, 그 어떤 불인가, 그런 걸 판단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에게는 상당히 힘든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인지라고 할 수 있고요. 영어로 퍼셉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 위해 로봇은 항상 많은 알고리즘 혹은 딥러닝 모델 돌리면서 주변 환경에 필요한, 내가 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인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문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도로 어디 있는가, 일단 길을 잘 찾아야 되니까요. 장애물, 그리고 다른 또 특별하게 피해야 되는 위험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항상 던지면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거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그동안 많이 발전되었던 게 있죠. 한마디로 하면 컴퓨터 비전 기술인데, 제가 나무위키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무위키에 이거 검색해 봤더니 이런 컴퓨터가 시각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 상당히 마음에 드는 표현을 누군가가 저런 공간에다가 써주셨던데, 밑줄을 제가 친 게 시각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시각 데이터가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일단 제일 처음 떠오르는 건 영상, 사진, 비디오 같은 영상 정보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컴퓨터 비전에서 다루는 정보들이 사진 같은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같은 그런 거리 센서에서부터 얻은 데이터, 이것도 일종의 컴퓨터 비전에서 다루는 데이터로 포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직접 처음부터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널리 개발되어 왔던 컴퓨터 비전 기술을 잘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할 것인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저런 데이터 처리하는 능력이라고만 하면은 약간 좀 틀릴 수도 있는 게, 아시다시피 요즘은 생성 모델 같은 거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었죠. 특히 이런 비전 분야에서도 없던 이미지 만들어내고 비디오 만들어내고 그런 것도 상당히 큰 부류가 되었지만 여전히 인지 쪽 주로 뭐 패턴 레코니션이라고도 하죠. 그런 주변 환경 인식을 위한 것도 상당히 특히 자율주행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표적인 방법들로 뭐 오브젝트 디텍션, 레코니션, 세그멘테이션, 또 뎁스 같은 이런 기본 요소들 상당히 오랜 기간 개발되었던 주제들이 있고 이것들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길이 어디까지인가 또 피해야 될 것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런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 비전의 각 좀 구성 요소라기보다 좀 세부 분야겠죠. 세부 분야를 잘 활용해 가지고 해결하려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 그런데 이때 뭐 어떤 특정 한 문제를 뭐 이 알고리즘으로 그냥 1대1로 못 풀 수 있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뭐 2개 이상의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걸 잘 디자인하는 게 미션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크게 3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이게 주된 내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걸 저희가 풀어야 되는데 그 전에 센서는 어떤 것을 쓰고 있는가 앞서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좀 더 그런 인지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좀 모델링하고 풀 것인가 또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에서는요. 이게 물론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자동차 자율주행을 해보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로봇을 처음부터 로봇을 하셨던 분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쉽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길 인식 그런 또 장애물 인식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이제 로봇을 돌려 길에 그 주행을 시키다 보면 생각지 못한 문제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것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되게 일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로봇이 길을 잘 찾아가야겠죠. 자동차 같으면은 오히려 문제가 좀 더 쉬울 수도 뭐 주간에 따라 다르지만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는 찾기를 잘 따라다니면 되죠. 로봇은 물론 인도가 있지만 인도가 어떤 경우에는 인도가 그냥 잘 뻗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탁 트여 있는 공터 이런 공간도 로봇은 많이 지나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골목길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길을 잘 찾아가는 것부터가 상당히 로봇에게는 챌린지인데 그래서 이거를 비교적 그래도 일반적이고 다른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라이다를 이용한 방법, 카메라를 이용한 뭐 세그멘테이션을 하든 어떤 도로의 지오메트리를 센서로부터 파악하든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좀 더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바닥으로 떨어지는 문제였는데요. 뭐 라이다 같은 거리 센서를 쓰면 사실 이런 여기서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벽은 잘 찾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뭐 쉽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벽은 반사되어서 돌아오고 그게 어느 정도 클러스터를 이루고 하기 때문에 찾기가 비교적 수월한데 바닥은 찾는 게 상당 좀 더 비교적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 도로의 아스팔트와 인도 사이에 단차가 있는데 저게 한 10c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로봇이 저희 로봇이 바퀴가 6개가 있지만 그래도 저런 데를 어떤 경우에는 잘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약간 비스듬하거나 하면 전복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저기를 절대 지나가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판단하는데 물론 저걸 이제 비전 인지로 100%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어노테이션 맵이라든지 아까 발표에서 보셨을 그런 걸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지로도 이거를 상당한 정확도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라이다 혹은 뭐 이게 사실 뭐 그림은 라이다를 그렸지만 꼭 라이다뿐만이 아니라 카메라도 뭐 마찬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라이다 같으면 뭐 64채널 라이다 같으면 64개의 레이가 뿜어져 가지고 이 벽을 탐지를 하겠죠. 카메라 같으면 세로 방향 레졸루션만큼의 어떤 레이를 우리가 그어 가지고 그게 어딘가에 맺히는가 가지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저 벽, 장애물, 기둥 뭐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센서가 기대했던 거리보다 깊게 내려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단차가 있는 걸로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레이 자체가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이게 뭐 오른쪽 같은 경우에
저기 단차 위쪽에 반사되었던 곳 혹은 뭐 카메라 같으면 뭐 디스페리티로 찾을 수 있는 어떤 깊이가 되겠죠. 그것과 그 다음 레이가 만나서 그 바닥을 짚고 돌아오는 것 사이에 틈이 제법 있습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에 저 틈이 더 넓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뭔가 내려가는 낭떠러지 단차가 있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게 근본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의 어딘가로 떨어질 수가 있을 때 그것을 피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구나 저희가 느꼈고, 그것을 어떻게 그럼 좀 접근하는지는 나중에 세 번째 그 블락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오메트리, 그 라이다나 그 디스페리티 이런 걸 이용하면 어떤 지오메트리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좀 접근법을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생김새, 그런 텍스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보통 그런 단차가 아스팔트와 보도블록 사이니까 그럼 그 경계를 좀 잘 찾아보자 하면 뭐 어느 정도 릴라이어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아파트 같은 곳에 다니다 보니 저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차는 단차인데 양쪽이 다 보도블록입니다. 그럼 세그멘테이션을 해도 같은 영역이니까 경계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나가도 되나 해서 가다가 이제 넘어지겠죠. 그 다음 이제 바닥 그런 길찾기 문제 말고 그 다음은 그런 장애물 판단인데, 좁은 길 가는 게 상당히 또 챌린지더라고요. 좁은 영역을 뭐 자동차 주행 같으면 평소에는 잘 없습니다. 자동차 주행은 길도 넓고 물론 이제 그 교통체증이 있으면 좀 좁긴 하지만, 대신에 자동차는 주차할 때 좀 이런 되게 정밀한 센티미터 단위의 정확도 인식해가지고 주차를 안전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근데 로봇은 그걸 거의 항상 해야 됩니다. 로봇이 다니는 길이 뭐 차도 넓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실내 공간에서 뭐 어떤 문을 통과한다거나 오른쪽처럼요.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특히 저런 횡단보도 앞두거나 저런 말뚝 볼라드라고 하죠. 저런 게 상당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 폭이 또 상당히 좀 그렇게 넓진 않아요. 우리가 뭐 사람한테는 넓지만 로봇이 아까 로봇의 사이즈도 대충 말씀드렸는데, 그 로봇의 옆폭 너비 더하기 또 센서의 어떤 약간 노이즈 범위, 그런 거를 좀 마진을 두면은 문 혹은 이런 볼라드 사이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지나가야 되더라고요. 특히 또 이게 비스듬할수록 그 각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또 수직하게 들어갈 필요도 있고, 이게 또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물체만 우리가 핸들링하면 되냐가 아니죠. 움직이는 물체도 항상 로봇이 다니는 길에는 있습니다. 근데 차보다는 좀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로봇이 뭐 차가 빨리 달리는 길을 달리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또 차가 안 다니는 길은 또 아닙니다. 로봇이 완전 뭐 인도 이런 대로변의 인도를 다니면은 괜찮은데, 우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생활도로라고 하죠. 저런 좀 골목길도 다닐 필요가 있고, 그러면 차, 오토바이, 자전거, 그리고 요즘 킥보드 상당히 위험하죠. 이런 난관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러면 이것도 방이동 일대에서 찍은 로봇으로 찍은 건데 3초 시간입니다. 저기 뭐 엄청 멀진 않지만 저 정도 위치에 있던 골목길에 있는 차가 옆에 스쳐 지나가기까지 3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3초 내에 물론 3초 전 이전부터 물체를 자동차 혹은 뭐 오토바이, 킥보드 인식을 하고 그걸 추적까지 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간다, 트래킹 및 속도 측정까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또 어려운 것이 이런 맨홀과 배수구, 하수구라고 하죠. 이런 바닥에 있는 특정 기물들, 이런 게 또 상당한 위험 요소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걸 실제 운행 도로에서 주행하시는 분들의 이제 피드백인 거죠. 그래서 맨홀 같은 경우에도 사람 같으면 그냥 밟고 가도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로봇이 상당히 또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좀 덜컹거리는 맨홀, 좀 운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걸 밟았을 경우에는 로봇 자체에 좀 하드웨어적인 무리가 가거나 아니면 그 적재함에 있는 음식에 무리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피해간다. 근데 다른 피해갈 길이 없으면 지나가겠지만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라는 요소로 판단을 분류를 하였고, 그리고 배수구 같은 경우에는 방향에 따라서 바퀴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바퀴가 그렇게 뭐 광폭 바퀴는 아니기 때문에 저런 것들도 그럼 다 피해야 되는데,
또 피해야 되는 어려운 요소가 이런 것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뭐 자동차 이런 기물 장애물들은 어떤 익스플리시트하게 그것을 저희가 학습을 해가지고 피하도록 노력을 할 텐데, 그런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움직이는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학습하고 머신러닝을 이용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 실생활에는 그런 케이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반려견 리드줄이라고 하죠. 이것을 피해야 되는데 이런 개, 사람 같은 것들은 어떤 특정 클래스로 분류를 해가지고 학습을 해서 검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리드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포함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도 좀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로봇이 이 줄 사이를 모르고 지나가다가 줄을 쳐버렸다. 그러면 로봇이 상당히 힘이 좋고 무게가 또 있기 때문에 반려견이 다칠 수가 있죠. 그러면 상당히 큰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일일이 다 클래스로 어떤 슈퍼바이즈드 학습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저희의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또 좀 인지해야 되는 것 중에 이런 케이스인데요. 최근 가을쯤에 저희가 또 로봇을 데리고 뭐 데이터 취득 및 작업을 다니다 보니 바닥에 은행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아까 오전 세션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입구 실내 들어갈 때 뭐 바퀴를 좀 확 돌려가지고 털어낸다거나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그 자체도 어려운 일이고, 가급적 지나가면서 저걸 밟지 않는 거는 인지 쪽에서 해결해야 되는 숙제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은행은 좀 특별한 경우인 것 같고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피하기도 힘들죠. 뭐 거의 뭐 특정 철 되면 바닥을 거의 뒤덮어가지고 사람도 피하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거 외에도 뭐 개 배설물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존재할 수도 있고, 요즘 그래도 많은 시민의식의 발전으로 길에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죠. 그리고 개 배설물 외에도 뭐 길에 기름이라든지, 또 아까도 몇 번 나왔지만 눈이 흙과 섞여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각종 오물류들 고객 문 앞에 배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딜레마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데 또 안 지나가고 비켜갈 수가 없다면 밟아야겠죠. 그래서 일정 그 위험 등급 피해가는 어떤 코스트 같은 걸 정의를 해가지고 가급적 피하지만 못 피하겠으면 그냥 밟고 가세요. 뭐 이 정도로 피드백이 아니고 그 인지 아웃풋을 내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끝으로 이제 인지에서의 문제 중 하나가 이런 횡단보도 건너는 문제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 횡단보도 뭐 신호등 인지 이런 건 상당히 고전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럼 로봇에서 실제 할 때는 또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 회사 앞에 있는 대로변인데요. 제가 그 네이버 지도로 대충 차선을 세워봤더니 왕복 한 10차선 이상 되더라고요. 한 10에서 한 11, 12차선 정도인데 거리로 재보면 한 40m, 50m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 끝에서 보면 신호등 저기 이거 보이시죠? 여기 신호등이 상당히 작습니다. 몇 픽셀인지 세워보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신호등 인지를 어떤 학습 기반으로 하려고 하면 인풋 영상 자체를 상당히 크게 넣어줘야 되고, 그럼 계산량과의 또 타협이 필요하고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또 오른쪽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자주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요. 로봇이 횡단보도에 기다리는데 그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보시면 이거 또 회사 앞인 그 잠실 롯데 근처인데요. 보시다시피 어딘가 사람에 가려져 가지고 아마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만 보이고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요즘에는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바닥 신호등도 있죠. 그래서 저희도 그럼 바닥 신호등을 또 해야 되나, 하지만 아직 뭐 저거 바닥 신호등까지 해결하는 거는 뭔가 개발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대신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을 피해 가야겠죠. 그래서 신호등을 볼 수 있는 위치로 다시 좀 위치 이동을 하는 거를 또 경로 계획하시는 쪽과 협업해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고, 그것마저도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사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등을 안 보더라도 옆에 혹은 앞에 있는 사람이 건너면 그냥 따라서 건너죠. 그게 약간 위험할 수 있는데, 로봇이 그러면 그런 기능을 추가해야 되냐 그런 고민도 하고, 그리고 사실
신호등을 100% 항상 볼 수 있다 가정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또 최근 언론에 나간 테헤란로에서 하다 보면 거기 상당히 교통량이 많죠. 그래서 거기는 그 길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한 왕복 4에서 한 6차선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차가 많다 보니까 보행자 기준 초록불인데도 그 차들이 막 특히 버스 같은 거 서 있으면 사람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몇 걸음 걸어가지고 뭐 신호등을 찾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또 희한하게 소리가 또 나기도 하죠. 뭐 삐비비 소리. 그런 상황 판단 좀 종합적으로 인식해가지고 길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뭐좀 초기 단계에는 좀 해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또 다행히 쓸 수 있는 정보 중 하나가 인지랑은 상관없지만 뭐 CITS에서 제공하는 그런 신호등 정보도 있죠. 그런 거랑 좀 조합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센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센서 이야기는 뭐 사실 어느 정도 자명한데요. 먼저 앞서 뭐 저희 로봇 그림에도 사진에도 많이 보셨듯이 라이다와 카메라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이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라이다의 특징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이 특징으로 지오메트리를 판단하는 데 쓰는데 문제는 가격이 좀 모두 잘 뼈저리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요즘 저가 라이다도 많이 나오고 물론 비싼 거 상당히 비쌉니다. 네, 당연히 저희는 너무 비싼 거를 쓰면 저희 사업성이 나와야 되죠. 저희는 쓰려는 목적이 명확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특정 사업화 기준을 만족하는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면 쓸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센서를 골라야 되죠. 그 합리적인 가격을 위해서 그러면 싸고 좋은 게 있는가 하면 잘 없죠. 오른쪽에 두 가지, 이게 경계가 좀 불분명한데 위쪽이 좀 좋은 고가의 라이다로 취득한 것이고 아래쪽이 좀 저가를 저희가 그래도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쓸 수 있는 라이다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계속 새로운 라이다가 있거나 할 때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어떤 라이다의 영상이 오른쪽 밑에입니다. 딱 사람이 봐도 어떤 포인트의 뭔가 덴시티라든지 그런 사실 뭐 거리감 이런 건 지금 눈으로는 좀 보기 힘들지만요. 퀄리티가 차이가 제법 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택한 라이다를 최대한 쓸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또 미션이고요. 그다음에 카메라는 또 잘 아시죠. 근데 뭐 사실 뭐 앞서 말씀드린 라이다나 카메라 뭐 특정 제품을 써놓긴 했는데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거랑은 상관은 없고 그냥 대표적인 구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그냥 써둔 것이니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시로 써둔 것이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싸지만 근데 카메라를 보통 하나만 달지는 않죠. 카메라를 뭐 전방, 후방, 측방 되게 다양하게 달 수 있는데 그래서 몇 개를 달 것인가, 화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많이 달다 보면 카메라도 다 가격을 합치면 좀 합리적 가격의 라이다 대비 가격이 오히려 뭐 더 비싸질 수도 있죠. 최대한 좀 옵티멀한 개수와 그 구성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뭐 찾아서 저희도 리비전 할 때마다 뭐 그런 카메라 배치를 좀 바꾸거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거는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그럼 화각은 기본적으로 주변 뭐 바닥 이런 바닥 장애물 볼 때는 화각이 넓은 게 그래도 유리하죠. 근데 신호등은 거의 40m, 50m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협각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단점이 있죠. 단점은 그러면 카메라가 정확하게 그 해당 신호등 위치를 봐야지 인지가 가능한 그런 좀 단점이 생기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바라만 보면 더 정확한 해상도 높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제법 실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다음에 음식 배달, 특히 음식 배달 같은 경우에는 밤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야간 성능을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저조도 카메라, HDR 잘 되는 카메라 꼭 선택을 해야 되고요. 물론 저런 거 선택을 할수록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하지만 좋은 걸 잘 찾아서 써야죠. 스테레오 카메라가 상당히 고민되는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스테레오 카메라도 아직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밖에서 보시는 그
그 딜리 X2죠. 거기에도 달려 있고 그런데 저걸 계속 써야 되나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레오 카메라도 상당히 안정성이나 그런 하드웨어 이슈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제조사가 뭐 그렇게 많지 않죠. 싱글 카메라 대비. 그렇다고 뭐 직접 두 개 달아가지고 스테레오 컴피그를 만들어 쓰는 것도 내구도 혹은 뭐 캘리브레이션 이슈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고민 중인 부분입니다. 끝으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접근을 하고 있는가? 그 대부분 모든 결과가 저희가 직접 개발 실험했던 결과인데 어떤 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취득을 하고 가공 아시다시피 상당히 그런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모아가지고 학습하고 만들어내는 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죠. 그래서 계속 그런 데이터 취득 및 가공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학습 작업 중인데 일부 뭐 퍼블릭셋에서 실험한 되게 구성 요소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제 합쳐서 조립하는 게 그 다음 단계인데 그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난 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먼저 그러니까 접근 중에 주행 영역 인식이고 말씀드렸듯이 라이다 카메라 다 쓰기 때문에 이건 먼저 라이다 결과고 라이다로 어떻게 하는가? 라이다로 바닥을 인식하는 게 상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동차랑 또 좀 다른 게 차도는 평평하죠. 그 차도가 울퉁불퉁하면 민원 들어가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는 좀 더 울퉁불퉁해도 용인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나가보면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데이터, 라이다 데이터 대비 이런 그라운드 에스티메이션, 그라운드 리무벌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노이즈가 항상 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다음 판단 제어 넘겨줄 때 이것을 어떤 바이너리 형태의 값보다는 좀 뭐 코스트 형태로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뭐 노이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직 시도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학습 기반으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기반으로 했을 때도 노이즈가 완전히 제거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템포럴하게 결과를 누적시켜서 일종의 베이지안 업데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누적 관측해 가지고 확실하게 장애물이 있는 벽이나 기둥이 있는 곳인가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로 또 바닥을 똑같이 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카메라로는 우리가 두 가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김새로 텍스처 같은 거죠로 지나가도 될 상인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은 좀 지오메트리 보는 거죠. 결국 뎁스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건데 일단은 뭐 싱글 카메라로 해보고 있습니다. 오른 왼쪽이 저희는 계속 어차피 이것을 판단 제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다 3차원 혹은 탑뷰 기준으로 결과 가공을 해서 넘기려고 하고요. 그 왼쪽은 세그멘테이션 결과, 뭐 이런 노란색이 그 시각 장애인용 가이드, 뭐 점자 블록, 점자 블록이고 보도 블록, 그리고 횡단보도 영역 이런 것들을 클래스를 정의해서 지나가도 되는 영역, 안 되는 영역, 안 지나가면 좋겠지만 좀 조심해야 되는 영역, 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판단을 위해서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그것 결과도 완전 풀 3D로 혹은 탑뷰 기준으로 전달할 수 있게 가공을 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라이다로 지오메트리를 판단한 것, 카메라로 지오메트리 판단한 것, 텍스처 판단한 것, 그것들이 일단 로 데이터라고 하기에는 1차적인 어떤 결과가 있는데요. 그것을 잘 합쳐야겠죠. 이 그림은 저작권 여기 표시를 해뒀고요. 뭐 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별로 쓰고 싶지는 않았던 그림인데 가장 쓸 게 이거밖에 없어서 퓨전을 그렸습니다. 이런 왼쪽에 라이다 결과와 오른쪽에 카메라 결과 잘 퓨전을 해야겠죠. 퓨전을 아직 본격적으로 뭐 개발하고 있는 건 아닌데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상황에 어떤 센서의 아웃풋이 더 믿을만한가 잘 판단을, 뭐 그것도 학습을 할 수도 있겠고요. 뭐 학습 안 하면 어떤 상당히 사람 손에 튜닝이 들어간 룰이겠죠. 이용해 가지고 두 결과를 합쳐 가지고 바닥을 잘 갈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단차 15cm 이상의 15cm 정도의 단차,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라이다로 봤을 때 어렴풋이 뭔가 뎁스 차이가 있고 여기와 여기 사이에 단차가 있겠구나, 1차적으로 하나의 정보가 얻어지고,
세그멘테이션으로 연석을 그래서 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연석을 추가해서 학습을 해보면 의외로 아스팔트와 보도블럭 사이의 연석은 잘 세그멘테이션이 따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런데 이런 또 보도블럭 사이에도 연석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봐도 좀 잘 보기는 파악하기는 힘들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오면 조심해야겠다. 단차도 있고 뭔가 연석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 로봇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애물 인식, 이것도 앞서 발표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뭐 이런저런 디텍션 방법들 많이 썼는데요. 그리고 초반에는 거의 X2 개발에서도 초기에는 약간의 클러스터링 기반, 아까 앞에 진용님 발표에서도 나왔었는데 클러스터링 기반 방법으로 하다가 최근에 학습 기반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물체 디텍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봇의 특징이 라이다가 약간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포인트 클라우드가 상당히 앞쪽이 덴스하고 뒤쪽은 좀 스파스한데 거기다가 디텍션, 사람 같은 거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한 거죠. 결과를 얻고 있고 그것을 이제 트래킹을 해가지고 속도를 측정해야 됩니다. 트래킹은 뭐 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필터링, 그런 좀 매칭과 필터링 조합의 트래킹을 이용하고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 아마 킥보드이지 싶은데 저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들의 속도를 측정해가지고 피해야겠다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카메라를 이용해서도 마찬가지로 디텍션을 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결과는 다 3D 혹은 탑뷰 기준으로 나올 수 있게 하고 있고 물체 카메라 기반 트래킹은 아직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이다 옵스타클 디텍션과 카메라 옵스타클 디텍션 잘 퓨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또 예를 들어보면 이런 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껌껌하죠. 그 저조도 카메라를 써도 사실 사람 눈이 상당히 좋은 저조도 카메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씬이 막 밝게 나오지 잘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 카메라가 약간 고전할 수 있는 씬인데요. 이런 경우에 라이다는 뭔가 그래도 반사되고 오는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했을 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보다 라이다를 더 믿어보자. 센서 퓨전에서 웨이트를 사람이 좀 룰로 주든 학습을 하든 그런 가중치를 얻어가지고 퓨전에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이런 퓨전을 쓸 수 있는 예로 이런 아까 되게 어려울 것 같았던 반려견 리드줄 해결 문제. 그래서 싱글 카메라로 일단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 메트릭 뎁스까지는 안 나오지만 렐러티브 뎁스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렐러티브 뎁스도 뭐 잘 가공하면 메트릭 뎁스에 가깝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플러스 추가로 저희는 라이다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몇 개의 포인트는 저기에 좀 운 좋게 지나간다면 그거를 조합해가지고 여기에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여기서는 뭐 사람이 보면 이제 반려견 리드줄을 알 수 있지만 뭐 그 주차장에 있는 차단기라든지 공사장인 혹은 뭐 특정 들어갈 수 없는 구역에 그 흰색과 빨간색이 교차로 있는 그런 접근 금지 테이프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도 지나가면 안 될 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뎁스 및 그런 지오메트리를 봤더니 뭔가가 있다 해서 피해가는 데 이용하려고 개발했습니다. 신호등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작아가지고 힘든데 그래서 그냥 이걸 전체 집어넣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3차원 정보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맵에 아까 맵 스튜디오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에 로봇이 길 건너가야 될 때 봐야 되는 신호등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카메라 지오메트리를 이용하면 영상 속에 이 정도 위치에 신호등이 보이겠구나 알 수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ROI를 적용해서 계산량을 낮추거나 그리고 또 특정 경우에 카메라에 신호등이 2개 이상 보일 수 있습니다. 좀 길이 복잡한 경우에는요. 그랬을 경우에도 이 신호등이 내가 봐야 되는 신호등이다. 그것을 지도 더하기 어떤 카메라 지오메트리를 이용해 가지고 판단해서 사용하려고 개발했습니다. 네, 이까지가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지 개별 좀 컴포넌트들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질문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로봇에서 다 꾸겨 넣을 수 있나요? 인데 저희는 이걸 다 넣을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쉽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모델을 일단 머신러닝 기반이 다
그 DNN 기반이죠. 뭐 사실은 머신러닝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DNN 모델을 상당히 가볍게 써야 되고, 그런데 우리의 케이스, 저희 로봇 케이스에서는 자동차보다는 그래도 좀 덜 멀리 봐도 된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빨리 달리기 때문에 막 100m, 150m 이 앞까지 봐야 되죠. 근데 로봇은 그렇게 빨리 달리진 않기 때문에 한 30m, 50m 이 정도 비교적 근거리까지 판단을 하면 되고, 그래서 영상 같으면 영상 레졸루션이든 혹은 어떤 탑뷰 데이터 같으면 거리 레인지 범위든 그것을 어느 정도 옵티멀하게 제한을 해가지고 가벼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퀀타이제이션, 인테이크 퀀타이제이션이나 프로닝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경량화 기술들 다 적용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신 분들 팀에도 많이 계셔서 적용해가지고 꾸겨 넣는다고 하죠. 그런 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FPS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로봇이 그렇게 빨리 달리진 않기 때문에 뭐 로봇이 한 초속 2m다 같으면 0.1초면 20cm 지나갈 것이고 3m/s면 30cm 정도 갈 시간인데 그 정도 시간 레이턴시는 허용할 수 있지 않겠냐 판단해서 타겟 레이턴시는 모든 알고리즘이 돌아도 한 100ms 정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로봇 안에는 컴퓨터가 들어있죠. 그게 인베디드 컴퓨터로 들어있는데 요즘 이제 딥러닝 돌릴 수 있는 컴퓨터들, 인베디드 시스템들이 대부분 코어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GPU만 들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코어들을 다양한 코어들을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이라고 하죠. 그것을 때에 다 나눠서 모델을 태스크별로 잘 할당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컨커런트하게 돌릴 수 있는 것도 작업 중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돌리려고 한 몇 개의 모델을 동시에 저런 레이턴시로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최적화는 뭐 그런 딥러닝 외에도 전처리, 후처리 그리고 뒤이어 진행되는 제어, 판단 제어 이런 부분까지도 잘 전체적인 시스템 최적화를 해서 최대한 CPU, GPU 뭐 이런 리소스들을 최적화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이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여기까지 발표드리고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